이모, 나 또 버려지는 거야? 빗물에 젖은 아이의 목소리가 골목 끝에서 들려왔다. 우산도 없이 떨고 있는 작은 그림자. 세상이 버린 것 같은 눈동자.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걸. 나처럼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된다는 걸. 저는 윤정이 65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혼자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작은 손님,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시장 반찬 가게를 연 지도 어언 30년이 되어갔다. 젊은 시절엔 장사가 정말 잘 됐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이 줄을 섰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다. 그때는 혼자 사는 것도 외롭지 않았다. 일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으니까. 하지만 요즘은 손님이 정말 뜸했다. 대형마트에 밀려 이젠 단골 몇 분만 찾아주셨다. 그나마도 나이 드신 분들이라 하나둘 줄어들고 있었다. 정희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어제 잠은 잘 잤어? 옆가게 순자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순자 씨는 나보다 2살 위로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과일 장사를 해온 분이었다. 언니는 어제 손주 봤다며? 부럽다. 얼마나 예뻐? 나는 웃으며 대꾸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는 내 인생이 문득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독립적이라고 칭찬했다. 혼자 사업하고 혼자 살림하고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산다고. 하지만 나만 알았다. 외롭다는 걸. 밤마다 텅 빈 집에 돌아가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방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게 얼마나 허전한지. 자식 없으면 편하잖아. 돈도 안 들고 걱정도 없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다. 25살 때 만난 그 사람과는 결혼까지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는 떠났다.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친정에선 날 내쫓았다. 결혼도 제대로 못하는 년이 무슨 낯짝으로 집에 들어와. 나가.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비를 맞으며 집을 나왔던 25살의 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던 그 기분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 뒤로 나는 가족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혼자가 편하다고, 혼자가 자유롭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대치동 끝자락 낡은 다가구 주택이 내가 사는 곳이었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이 내 보금자리의 전부였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낯익은 이름이 화면에 떴다. 누나, 나야. 태수. 남동생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태수는 평생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했고 커서는 사업한다며 여기저기 돈을 빌려 날렸다. 빚쟁이에게 쫓기다 연락이 끊긴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왜? 또 돈 필요해? 나 줄 돈 없어.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동생이지만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아니야, 누나. 돈 얘기 아니야. 잠깐만 부탁 좀 들어줘. 뭔데? 우리 채율이 며칠만 맡아줄 수 있어?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채율이? 그게 누구? 내 애 9살이야. 여자친구 애인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언제 애를 낳았는데? 아니, 여자친구는 또 뭐야?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 정말 급해서 그래. 야, 윤태수. 내가 무슨 애 봐주는 사람이야? 전화가 끊겼다.
통화 종료 소리만 허탈하게 울렸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초인종이 울렸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자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까만 눈동자에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작은 손. 옆엔 태수가 헐레벌떡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누나 미안해.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만, 정말 며칠만.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애를 이렇게 갑자기. 그 순간 멀리서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윤태수, 이 새끼 어딨어? 오늘 죽여버린다. 험한 욕설과 함께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태수는 황급히 아이를 안으로 밀어넣었다. 누나 제발 며칠만. 내가 꼭 다시 올게. 아, 윤태수. 그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아이와 단둘이 남겨졌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너 이름이 채율이라고? 아이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목소리는 내지 않았다. 밥은 먹었니? 고개를 저었다. 언제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약하게. 그럼 들어와. 뭐라도 먹고 있어야지. 아이는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벽에 바짝 붙어서 섰다. 마치 자기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나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다. 김치찌개를 데우고 계란말이를 부쳤다. 앉아서 먹어. 배고프지? 아이는 밥을 먹는 내내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숟가락질만 했다. 하지만 밥을 먹는 속도는 빨랐다. 정말 배가 고팠던 모양이었다. 밥을 다 먹고도 아이는 말이 없었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아. 괜찮아?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가방을 꼭 껴안고 있을 뿐이었다. 가방은 낡았고 곳곳이 해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방에서 들리는 작은 숨소리가 너무 낯설었다. 낯선 아이의 존재가 집안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건 뭐하는 짓이람. 내가 왜 애를 봐줘야 하는데. 나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돌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며칠이라고 했지만 태수를 믿을 수 없었다. 그 녀석은 늘 거짓말쟁이였다.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다. 새벽녘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는데 아이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는 침대가 아니라 구석에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이불도 제대로 덮지 않은 채 벽에 기댄 자세로. 왜 저렇게 자는 걸까? 나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려 다가갔다. 그런데 아이의 가방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이상한 물건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숟가락, 손수건, 스티커, 볼펜, 작은 인형 조각. 왜 이런 걸 모아두는 걸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 순간 아이가 눈을 떴다. 놀란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괜찮아. 입을 덮어주려고 했어. 자, 나는 서둘러 방을 나왔다.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눌렸다. 이 아이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걸까? 왜 사람을 이렇게 경계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학교는 안 가도 돼?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알아?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오늘 이모랑 가게 갈래?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할 텐데. 아이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에 가는 길, 아이는 내 손을 잡지 않았다.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다. 가끔 뒤를 돌아보면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가게에 도착하자
순자 씨가 눈을 휘둥그레 떴다. 어머, 정희 씨. 이 애는 누구야? 손녀? 조카? 동생 애야. 며칠 맞기로 했어. 세상에 정희 씨가 애를 보다니. 세상 참 다 보겠네. 순자 씨는 신기하다는 듯 아이를 쳐다봤다. 아이는 가게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손님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아이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되려는 것처럼 자기 존재를 지우고 있었다. 저녁 무렵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채유라, 저녁 뭐 먹고 싶어? 이모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그럼 이모가 알아서 맛있는 거 해줄게. 기대해. 밥을 차려놓고 같이 먹는데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모 아빠는 언제 와요?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다. 곧 올 거야. 며칠만 기다리면. 하지만 나도 믿지 않는 말이었다. 태수는 연락조차 없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태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가 악몽을 꾸는 듯 비명을 질렀다. 엄마, 엄마, 가지마. 나는 급히 아이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울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꿈이야. 나쁜 꿈이야. 처음으로 아이를 안아주었다. 작고 떨리는 몸이 내 품에 안겼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이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잠들었다. 나는 그날 밤 내내 아이 곁을 지켰다. 그리고 알았다. 이 아이는 단순히 며칠 맡겨진 게 아니라는 걸. 이미 버려진 거라는 걸. 아무도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걸.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여전히 말은 적었지만 내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고 가끔 작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이모, 이거 맛있어요. 처음으로 아이가 웃었다. 정말 작은 미소였지만 그 미소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래, 그럼 많이 먹어. 더 먹을래? 네. 아이는 밥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모는 가족이 없어요? 혼자 사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다. 응, 이모는 혼자 살아. 오래 혼자 살았어. 왜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가끔은. 그럼 왜 혼자 사세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 상처를, 내 과거를. 그냥 그렇게 됐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 거야. 아이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엔 묘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이상했다. 9살 아이가 어른을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라니. 마치 자기보다 내가 더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날 오후 순자 씨가 가게로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정희야, 그 애 학교는 보내야 하는 거 아냐? 계속 가게에만 데리고 있으면 안 되지. 태수한테 연락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애가 학교를 안 가면 어떡해. 공부도 뒤처지고. 순자 씨 말이 맞았다. 나는 그날 저녁 아이에게 물었다. 채유라, 학교 다니던 데가 어디야? 어느 동네? 아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 강남이요. 대치동이요. 강남? 대치동? 거기서 여기까지?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태수가 강남에 살 리 없었다. 그 녀석은 늘 쪽방이나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았으니까. 엄마는 어디 계셔? 학교 일은 엄마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없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미안해. 아프셨어?
병이었어요. 암이었대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다니 얼마나 슬펐을까. 그럼 아빠랑 둘이 살았어? 아니요. 외할머니 집에 있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그런데 왜 아빠한테 온 거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더 물을 수 없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 보였으니까. 다음 날 태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받았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당장 와서 애 데려가. 난 책임 못 져. 누나, 나 지금 부산이야. 일 때문에 내려왔어. 부산? 거긴 왜? 너 무슨 일 하는데? 설명하면 길어. 한 달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 뭐? 한 달? 눈앞이 캄캄했다. 며칠이 한 달로 늘어나다니. 누나, 제발. 그냥 조금만 더. 내가 돈 벌어서 꼭 보답할게. 야, 윤태수? 이건 아니잖아. 애는 내 애가 아니라고. 알아. 그래도 누나밖에 없어. 제발.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쩌란 말인가. 한 달을 어떻게 버티지. 그날 밤 아이가 또 악몽을 꾸었다. 안 돼요. 까지 마세요. 엄마. 나는 급히 달려가 아이를 깨웠다. 채유라, 괜찮아. 이모가 여기 있어. 무서운 꿈 꿨구나. 아이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떨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모, 나 또 버려지는 거죠? 아빠도 안 올 거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야. 아빠는 일 때문에 늦어지는 거야. 아빠도 그렇게 말했어요. 금방 온다고. 며칠만 기다리라고. 아이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안 왔어요. 엄마처럼. 다 떠나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 말이 맞았으니까. 태수도 돌아올 것 같지 않았으니까. 그저 아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로. 대치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전학 상담을 신청했다. 보호자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모입니다. 동생 애인데 사정이 생겨서 제가 맡았어요.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전학 서류도요. 연락이 안 돼서요. 방법이 없을까요? 담당 교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임시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정식 절차는 나중에 밟으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채율은 다음 주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첫날 아침 아이를 데려다 주는데 아이의 눈빛이 불안했다. 이모, 나 못할 것 같아요. 애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해요? 괜찮아. 친구들 금방 사귈 거야. 채율이는 착한 아이잖아. 하지만 나 말 잘 못해요. 천천히 하면 돼. 서두르지 마. 하지만 나는 몰랐다. 아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지. 사흘 뒤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채율이 보호자시죠?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채율이가 다른 학생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지금 학교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물건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채율이가 물건을 훔쳤다니. 나는 급히 가게 문을 닫고 학교로 달려갔다. 상담실에는 채율이와 담임 선생님, 그리고 화난 표정의 다른 학부모가 앉아 있었다. 저희 아이 필통을 가져갔어요. 비싼 건데. 학부모는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하다고 끝나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도둑질을 가르쳤어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하지만 참았다. 여기서 화를 내면 채율이만 힘들어질 테니까. 채율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다. 채율아, 왜 가져갔어? 이모한테 말해봐.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채율아, 왜 그랬는지 말해야 이모가 도와줄 수 있어. 한참 만에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버려진 거 주웠. 뭐? 쓰레기통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웠어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학부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아이가 실수로 버린 거예요. 잠깐 착각해서 실수로 버린 걸 채율이가 주운 거예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런데 이게 도둑질인가요? 버린 물건 주운 게요? 학부모는 할 말을 잃었다. 선생님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일단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두 분 다 진정하시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이가 왜 그랬는지를. 버려진 물건들을 모으는 습관의 의미를. 그건 아이 자신의 모습이었다. 자신도 언젠가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버려진 것들에게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것.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채율아, 왜 버린 물건을 가져왔어? 필요했어? 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라지면 찾을 수 있게요. 뭐? 엄마도 그랬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병원 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물건들 다 없어졌어요. 외할머니가 다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모으는 거구나. 네. 버려진 것들은 나처럼 다시 필요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다. 아이는 물건을 모으는 게 아니었다. 추억을 붙잡으려 했던 거였다. 사라진 사람들을 기억하려고 자신도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라며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채율아, 이모는 안 사라져. 어디도 안 가. 약속할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시련을 겪게 될지를. 곧 더 큰 문제가 닥쳐올 거라는 걸. 한 달이 지났지만 태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점점 받지 않았고 문자 답장도 뜸했다. 나는 채율과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아침마다 아이를 깨우고 아침밥을 차려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는 것도, 숙제를 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재우는 것도 처음엔 너무 낯설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이모,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채율이 환하게 웃으며 자랑했다.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졌다. 그래, 뭘로 칭찬받았어? 그림 잘 그린다고 했어요. 이거 봐요. 아이는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다. 그림 속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한 사람은 어른이고 한 사람은 아이였다. 이거 누구야? 예쁘게 그렸네. 이모랑 나요. 우리 둘이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아이에게 나는 이미 가족이 된 걸까? 소중한 사람이 된 걸까? 순자 씨도 변화를 눈치챘다. 정희야,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것 같아. 그래, 그런가? 응, 애가 생기니까 좋지? 집에 가는 게 기다려지잖아. 순자 씨는 빙그레 웃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이런 거야.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맞는 말이었다. 이제 집에 가면 채율이가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다. 언젠가 태수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면 어떡하지?
그럼 난 다시 혼자가 되는 걸까? 그때부터 텅 빈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그런데 그때였다.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70대로 보이는 노파였다. 주름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표정은 차가웠다. 혹시 윤정희 씨세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채유리 외할머니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외할머니라니. 외할머니요? 어떻게 저를? 태수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애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황급히 문을 열어주었다. 손이 떨렸다. 채율은 소파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외할머니를 보자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웃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채율아, 할머니 왔어. 인사드려. 외할머니는 다가가려 했지만 아이는 뒤로 물러났다. 소파 뒤로 숨듯이 채율아, 할머니야. 보고 싶었어? 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작지만 거부감이 분명했다. 할머니, 왜 왔어요? 채율아, 할머니가 데리러 왔어. 집으로 가자. 싫어요. 뭐? 외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다. 할머니 집 안 가요. 절대로. 채율아, 넌 우리 집에 와야 해. 내가 있을 곳은 거기야. 싫다고요. 아이는 소리쳤다. 그리고 내 뒤로 숨었다. 작은 손이 내 옷을 꼭 잡았다. 외할머니는 나를 노려봤다. 표정이 험악해졌다. 당신이 우리 애를 어떻게 한 거요?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저는 아무것도 그냥 돌봐줬을 뿐입니다. 애를 꼬드긴 거 아니오? 할머니한테 못 가게.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저 당신 같은 사람이 애를 키울 자격이나 있어?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가슴이 답답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무슨 권리로 우리 애를 키워요?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할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채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여기 있고 싶어요. 여기가 좋아요. 안 돼. 넌 우리 집에 와야 해. 내 엄마 집이야. 엄마는 없잖아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없는 집에 왜 가요? 외할머니는 아이의 팔을 잡아 끌었다. 세게. 아파요. 할머니. 가자. 지금 당장. 나는 급히 말렸다. 할머니, 안 됩니다. 아이가 싫다는데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남의 집안일에. 외할머니는 나를 밀쳤다. 힘이 세지 않았지만 기세가 거셌다. 이 애는 우리 집 아이야. 당신이 뭔데 키워. 하지만 아이가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한테 법적 권리 있어? 보호자 자격 있어?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외할머니 말이 맞았다. 나는 그저 며칠 맡은 사람일 뿐이었다.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일 우리 집으로 보내시오.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요. 외할머니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다. 쿵쾅거리며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닫히자 채율이 내게 매달렸다. 온몸으로. 이모, 나 안 가면 안 돼요? 제발이요. 채율아, 할머니 집 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아이는 울면서 매달렸다. 눈물이 옷을 적셨다. 나도 눈물이 났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법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채율은 잠들지 못했다. 방문 앞에 앉아 계속 밖을 쳐다봤다. 마치 누가 들이닥칠까봐 감시하듯이. 채율아,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 하잖아.
이모, 할머니가 데려갈까봐 무서워요. 괜찮아. 오늘은 안 와. 하지만 이모가 여기 있잖아. 안심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나도 무서웠다. 아이를 빼앗길까봐. 내 곁을 떠날까봐. 다음 날 아침 외할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동사무소 직원과 함께였다. 젊은 남자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다. 신고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아동보호 관련해서요. 무슨 신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께서 손녀분을 데려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거부하신다고요. 하지만 아이가 싫다는데요. 본인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법적 보호자는 할머니시니까요. 저희가 중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 의견은 안 중요한가요?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는데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억울했다. 중요하죠. 하지만 보호자 동의 없이는 아이를 데리고 계실 수 없습니다. 외할머니가 비웃었다. 차갑게.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법은 내 편이니까. 할머니, 애는 오늘 당장 우리 집으로 갑니다. 짐 싸세요. 채율은 내 손을 꼭 잡았다. 떨리는 손으로. 이모.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그 눈엔 절망이 가득했다. 세상이 자기를 또 버린다는 눈빛. 채율아 미안해. 이모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이는 끌려가듯 외할머니를 따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돌아서는 순간 속삭였다. 아주 작게. 이모 나 또 버려지는 거야? 그 말이 내 심장을 찢었다.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다. 문이 닫히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순자 씨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정희야,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언니 난 어떻게 해야 해? 정희야,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한참을 울었다. 평생 흘린 눈물보다 많이 울었다. 그날 밤 집은 너무 조용했다. 채율의 웃음소리도 숙제하는 소리도 작은 발소리도 없었다. 텅 빈 방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다. 아이가 쓰던 책상, 베개, 인형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이만 없었다. 이게 가족을 잃는 거구나.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채율이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채율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가게도 제대로 열지 못했고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다. 밤새도록 천장만 바라보다 날이 밝았다. 순자 씨가 매일 찾아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희야, 이러다 몸 버려. 뭐라도 좀 먹어. 언니, 난 어떻게 해야 해? 정말 모르겠어. 일단 법적으로 알아봐야지. 방법이 있을 거야. 법적으로? 응. 아이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순자 씨 말에 희망이 조금 생겼다. 나는 동사무소를 찾아갔다. 긴 복도를 지나 아동복지 담당 부서로 갔다. 위탁 양육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모입니다. 조카를 키우고 싶어서요.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요. 친권자가 연락이 안 됩니다. 동생이 사라졌어요.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방법이 정말 없나요? 아이가 원하는데도요? 외할머니께서 반대하시면 법적으로 힘듭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역시 방법이 없었다.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태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벨소리만 길게 울렸다. 이 자식아,
전화 좀 받아. 내 딸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해. 나는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 같았다. 결국 긴 문자를 보냈다. 채율이 외할머니한테 갔어. 내가 동의서 써줘야 내가 키울 수 있어. 제발 연락해.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어. 한참 뒤 짧은 답장이 왔다. 누나, 미안해.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나도 문제가 많아. 뭐? 나도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 애 일에 관여하면 더 위험해져. 미안해. 야, 윤태수. 내가 아빠잖아. 더 이상 답장은 없었다. 전화기를 던지고 싶었다. 이 무책임한 인간 때문에 채율이 고통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저녁 늦은 시간이라 이상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다. 혹시 윤정희 씨세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사회복지사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명함 드릴게요. 여자는 명함을 건넸다. 사회복지사요? 무슨 일로요? 채율이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황급히 안으로 안내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어떻게 된 일이세요? 채율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채율이 외할머니 집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요? 네. 아동 학대 의심 건으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학대라니. 학대요? 누가 채율이를? 외할머니께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계신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채율이는 지금? 일단 저희가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정희 씨, 아이와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모입니다. 한 달 정도 같이 살았어요. 아이가 정희 씨를 많이 찾더라고요. 계속 이모 얘기를 해요. 민정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외할머니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울고 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럼 제가 아이를 데려올 수 있나요? 제발이요. 법적으로는 외할머니가 보호자시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저희가 조사를 진행할게요. 외할머니 집 상황을 파악하고요. 민정 씨는 명함을 한 장 더 건넸다. 혹시 아이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씨가 돌아간 뒤 나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채율이가 학교도 안 가고 울고 있다니.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무서울까?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채율이 생각뿐이었다. 작은 손, 불안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다. 새벽녘 결심했다. 직접 가보기로. 아이를 확인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외할머니 집 주소를 찾아갔다. 강남구 대치동 낡은 빌라 3층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니 페인트가 벗겨진 문이 보였다. 문패에 강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뒤 외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표정은 더 험악해져 있었다. 당신은 왜 또 왔소? 여기 왜 온 거예요? 채율이 보러 왔어요. 잠깐만 보고 갈게요. 안 돼요. 당신 때문에 애가 말을 안 듣잖아요. 돌아가시오. 제발이요. 잠깐만이라도 얼굴만 보고 갈게요. 당신이 와서 애만 더 혼란스러워요. 제발 그만 좀 나타나요. 외할머니는 문을 닫으려 했다. 세게. 그때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희미하지만 분명했다. 이모. 채율이었다. 내 심장이 뛰었다. 채율아.
채율아. 나는 소리쳤다. 이모. 아이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울먹이는 것 같았다. 외할머니는 문을 세게 닫았다. 쿵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돌아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나는 문 앞에 서서 계속 소리쳤다. 채율아, 이모가 왔어. 이모가 여기 있어. 이모.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외할머니가 안에서 화를 냈다. 조용히 해. 당신 때문에 애가 말을 안 듣잖소. 할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이요. 안 돼.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안 돼. 순간 깨달았다. 외할머니는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다. 그저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였다. 딸을 잃은 빈자리를 채우려는 것일 뿐. 아이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계단을 내려오며 민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민정 씨, 채율이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갔다 왔어요.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문도 안 열어줬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제발 빨리 해결되기를. 채율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하지만 나는 몰랐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다는 걸. 더 큰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걸. 그날 저녁 민정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흥분되어 있었다. 정희 씨,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채율이 엄마가 유언을 남겼어요. 정희 씨에 대한 내용이요. 유언이요? 나에 대한? 순간 심장이 뛰었다. 네. 녹음 파일로 남겼어요. 채율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데요?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꼭 갈게요. 민정 씨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채율이 엄마가 무슨 말을 남긴 걸까? 왜 나에 대해 말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정 씨 사무실로 갔다. 작은 상담실에 앉아 녹음 파일을 들었다. 민정 씨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유라, 엄마 목소리 잘 들어.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먼저 가게 돼서. 목소리는 계속 떨렸다. 엄마가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병이 너무 깊어져서. 엄마가 가면 외할머니가 너를 데려갈 거야. 하지만 유라, 제발 거기 가지 마. 아이 엄마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절박했다. 외할머니는 널 사랑하지 않아. 외할머니는 엄마를 원망해.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 집에 가면 넌 행복하지 못해. 사랑받지 못해. 대신 정희 이모한테 가. 그 순간 숨이 멎었다. 녹음이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희 이모는 엄마 친구야. 엄마가 힘들 때 도와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따뜻해. 내게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유라, 엄마 대신 정희 이모를 믿어. 그 사람한테 가. 엄마가 부탁해. 정희 이모는 내 엄마가 못 준 걸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녹음이 끝나고 나는 한참을 말을 잃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채율이 엄마가 날 알고 있었다니. 날 믿었다니. 민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채율이 엄마와 정희 씨 어떤 사이셨어요? 친구셨나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몇 년 전 시장에 젊은 여자가 자주 왔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장을 보던 여자. 내가 반찬을 싸주며 몇 번 이야기를 나눴었다. 혼자 사세요? 네. 남자친구가 떠났어요.
힘드시겠어요. 몸 조심하세요. 감사해요. 정희 씨, 언니 같아요. 그 여자가 채율이 엄마였을까? 그 여자와 태수가 연인이었을까? 모든 게 이제야 연결되는 것 같았다. 정희 씨? 민정 씨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네, 죄송해요. 이 녹음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채율이를 제가 키울 수 있나요? 법적 효력은 약하지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할 때 생모의 유언은 고려 대상입니다. 희망이 보였다.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일단 외할머니 집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학대가 확인되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위탁 가정 신청을 하셔야 해요. 절차가 까다롭지만 도와드릴게요. 민정 씨는 따뜻하게 웃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채율이를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뛰었다. 이제 싸울 수 있었다. 채율이 엄마의 유언이 있었으니까. 그 아이를 지킬 명분이 생겼으니까. 녹음 파일을 들은 뒤 모든 게 달라졌다. 채율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 내 어깨 위에 올라왔다. 그 무게가 무겁지만 피할 수 없었다. 민정 씨, 이 녹음으로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전화를 걸어 다시 물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채율이 양육권 분쟁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외할머니한테서 아이를 빼앗아 올 수 있나요? 빼앗는다기보다는 아동 학대가 확인되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나요? 위탁 가정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어떤 조건이요? 경제력, 주거 환경, 양육 의지, 아동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희망이 보이는 동시에 부담도 커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경제력은 충분하지 않지만 시장 가게 수입이 있었다. 주거 환경은 좁았지만 채율이와 함께 살 수 있었다. 양육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다. 아이와의 관계도 좋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순자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언니, 나 채율이 키우려고 해. 정식으로. 정말? 잘 생각했어. 그 애는 내가 필요해. 하지만 걱정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정희야, 내 마음이 어떤데? 진심으로 그 애를 키우고 싶어? 응. 너무 키우고 싶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그럼 답은 정해진 거잖아. 걱정하지 마. 순자 씨는 내 손을 꼭 잡았다. 힘들어도 끝까지 해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다음 날 민정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심각했다. 정희 씨, 외할머니 집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채율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어떻게요? 다친 건 아니죠? 신체적 폭력은 없지만 방임이 심각합니다. 방임이요? 네. 채율이가 방 한 칸에 혼자 갇혀 지내고 있었어요. 학교도 안 보내고요. 세상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고 씻지도 못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외할머니는 아이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돌보기 귀찮다고 했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긴급 보호 조치가 내려졌어요. 채율이를 외할머니 집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럼 채율이는 지금 어디에? 일단 아동보호시설로 임시 보호 중입니다. 시설이요? 제가 데려올 수는 없나요? 위탁 가정심사를 통과하면 가능합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언제 시작하죠?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서류 준비하시고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눈물을 흘렸다. 채유리가 시설에 있다니.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울까? 또 버려졌다고 생각할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빨리 데려와야 했다. 다음 날부터 위탁 가정심사가 시작됐다. 담당 공무원이 집을 방문했다. 중년 여성이었고 표정이 딱딱했다. 혼자 사시나요? 네, 혼자 삽니다. 수입은 어떻게 되시죠? 월 얼마 정도?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합니다. 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무원은 메모를 했다. 표정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게 느껴졌다. 집안을 둘러봤다. 좁고 낡은 원룸이었다. 아이를 키우기에 공간이 너무 좁네요. 방이 하나밖에 없고 가슴이 철렁했다. 방을 나눴으면 됩니다. 아니면 이사를 하든지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세요? 여유롭지는 않지만 아이 키우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일단 기록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계속 서류를 작성했다. 질문이 이어졌다. 결혼은 안 하셨나요? 네, 독신입니다. 이유가 있나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이 양육 경험은요? 없습니다. 하지만 채유리와 한 달 같이 살았습니다. 한 달은 너무 짧아요. 양육은 평생인데요. 공무원의 표정은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채유리를 사랑하니까요.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 죄송합니다. 심사 결과 조건이 미흡합니다. 눈앞이 캄캄했다. 전화를 받은 손이 떨렸다. 뭐가 부족한가요? 제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경제력이 불안정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양육 경험이 전혀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개선하면 되나요? 네. 조건을 개선하신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경제력도 넓은 집도 없는 나. 어떻게 빨리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단 말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순자 씨가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희야, 어떻게 됐어? 안 된대. 조건이 부족하대. 뭐? 경제력도, 집도, 경험도 다 부족하대.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다. 세상이 참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나 봐. 언니, 난 정말 어떡해? 채유리는 어떡하고? 포기하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꼭 있어.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앞이 막막했다. 그날 밤 채유리를 만나러 시설에 갔다. 면회실은 차갑고 삭막했다. 한참을 기다리자 채유리 들어왔다. 아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에 그림자가 졌다. 채유라. 내 목소리는 떨렸다. 이모. 아이는 내게 천천히 다가와 안겼다. 이모, 나 여기 있기 싫어요. 무서워요. 알아, 채유라. 이모도 알아. 언제 데려가 줄 거예요? 언제요? 곧 데려갈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약속할 수 없었다. 언제가 될지 나도 몰랐으니까. 아이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작은 몸이 흐느꼈다. 이모, 엄마 녹음 들었어요? 응, 들었어. 엄마가 이모한테 가라고 했지. 그런데 왜 안 돼요? 엄마가 그러라고 했는데. 채유라, 어른들 세상에는 복잡한 규칙이 있어. 싫어요. 그런 규칙 다 싫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법이, 제도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걸. 아이가 이해하지 못할 어른들의 세상을. 이모, 나 엄마 생각나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구나. 엄마가 하늘에서 채유리 보고 있을 거야.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외롭지 않게.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다. 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채율아, 이모가 꼭 데려갈게. 꼭? 정말이요? 거짓말 아니죠? 응, 약속해. 아이는 작은 손가락을 내밀었다. 손가락 걸어요. 어른은 약속 지켜야 해요. 나는 아이의 손가락과 내 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이모는 꼭 지킬 거야. 면회 시간이 끝나고 아이와 헤어졌다. 돌아서는 아이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건을 빨리 개선하지? 경제력을 키우려면 장사를 더 열심히 해야 했다. 집을 넓히려면 돈을 모아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채율이는 그동안 계속 시설에 있어야 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 씨였다. 정희야, 자고 있었어? 아니, 못 자고 있었어. 어떻게, 언니? 이거 받아. 순자 씨는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돈이야. 1,000만 원. 언니, 받아. 내가 지금 필요할 때야.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언니 노후 자금 아니에요? 내 적금 깼어. 괜찮아.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눈물이 핑 돌았다. 언니, 이렇게까지 하면 어떡해요? 울지 마. 그리고 이걸로 집 좀 넓혀. 방 2개짜리로. 언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순자 씨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정희야,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 말에 힘이 났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넓은 방을 알아봤다. 대치동에 투룸 월세가 하나 나왔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었다. 빠듯했지만 순자 씨 돈으로 가능했다. 나는 바로 계약했다. 그리고 민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정 씨, 집 넓혔어요.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정말요? 빠르시네요. 네. 채율이 방도 따로 마련했어요.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바로 신청하세요. 이번엔 가능성이 높아요. 희망이 다시 보였다. 이번엔 꼭 통과해야 했다. 채율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새 집에 이사하고 채율이 방을 정성껏 꾸몄다. 작은 책상, 예쁜 이불, 책장, 인형들.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웠다. 채율아, 곧 올 거야. 이모가 꼭 데려올게. 벽에다 속삭이듯 말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투룸이라 채율이 방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었고 거실도 넓어졌다. 나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방을 꾸몄다. 작은 책상, 분홍색 커튼, 예쁜 이불, 인형 여러 개. 책장에는 동화책도 몇 권 꽂아두었다. 채율이가 오면 정말 좋아하겠지. 하지만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매일 전화기만 쳐다봤다. 가슴은 조마조마했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윤정희 씨 맞으시죠? 중년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채율이 외할아버지입니다. 미국에서 전화드렸어요. 순간 숨이 멎었다. 외할아버지라니. 외할아버지요? 미국에 계시다고요? 네. 제 아내, 그러니까 채율이 외할머니 일로 연락드렸어요. 나는 긴장했다. 또 아이를 빼앗으려는 건 아닐까? 제 아내가 채율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어서 몰랐어요.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다. 떨리기까지 했다. 저는 10년 전에 사업 때문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뒤로 아내와 연락이 거의 끊겼죠. 이혼은 안 했지만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딸이 암으로 죽었다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리고 손녀 채율이 일도요. 사회복지사한테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신다고요? 네. 채율이를 정희 씨께서 키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제 딸이 녹음을 남긴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희 씨는 딸이 마지막으로 믿은 분이시겠죠. 저는 그저 제가 뭘 했다고 제가 법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친권 포기 동의서를 쓰겠습니다. 제 아내 권한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희 씨가 채율이 위탁 부모가 되실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였다. 큰 희망이. 정말 그러실 수 있나요? 손녀인데요. 네. 채율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한테는 받지 못했던 사랑을 정희 씨한테 받았으면 합니다. 제 딸도 그걸 바랐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이 있었다. 따뜻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외할아버지가 한국에 왔다고 연락이 왔다. 공증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강남에 있는 큰 법무사 사무실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노신사였다. 흰 머리에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채율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착하고 조용한 아이예요. 많이 상처받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군요. 딸을 닮았나 봅니다. 외할아버지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제 딸은 어릴 때 참 밝았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제가 미국에 간 뒤로 아내가 딸을 힘들게 했습니다. 딸이 결혼도 못하고 애를 낳았다고 구박했죠. 그걸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텐데. 외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다. 이젠 손녀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늦었지만요. 공증 절차가 시작됐다. 외할아버지는 서류에 차례차례 서명했다. 친권 포기 동의서, 위탁 양육 동의서, 각종 증명서들. 이제 정희 씨가 법적으로 채율이를 키우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설명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공증 절차가 끝나고 외할아버지는 두꺼운 봉투를 건넸다. 이건 뭔가요? 채율이 양육비입니다. 받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알아요. 하지만 받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봉투를 열어봤다. 수표가 들어 있었다.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이렇게 큰 돈을 감당이 안 됩니다. 채율이를 위해 써주세요. 교육비로, 생활비로 뭐든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어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가끔 연락드리겠습니다. 채율이 사진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꼭요. 외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정희 씨, 채율이 잘 부탁드립니다. 제 딸 대신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행복하게 키우겠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간 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도움이었다. 바로 민정 씨에게 연락했다. 민정 씨, 외할아버지가 동의서를 써주셨어요.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잘 됐어요.
이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집도 넓히셨고 동의서도 있으니까요. 언제 결과가 나오죠? 일주일 정도면 나올 거예요. 기다리세요. 일주일이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다.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고 밤마다 기도했다. 순자 씨도 매일 안부를 물었다. 정희야, 아직 연락 없어? 응, 기다리는 중이야. 너무 느려. 꼭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 그런데 그때였다. 외할머니가 다시 가게로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다 망쳤다고. 외할머니는 화가 잔뜩 나 있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 동의서를 썼다며. 당신이 꼬드긴 거지.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할아버지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겁니다. 거짓말. 당신이 조종한 거야. 피가 거꾸로 솟았다. 억울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생각해서 하신 일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애를 키워. 말도 안 돼. 웃기지 마. 외할머니는 계속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할머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손녀를 빼앗아 가면서 당신은 자격 없어. 아무 자격도 없다고.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순자 씨가 급히 달려왔다. 할머니, 그만하시죠. 여기는 시장이에요. 당신은 누구야? 같은 편이야? 이 사람 친구예요. 더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그제야 외할머니는 물러났다. 하지만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다. 두고 봐. 당신은 절대 채율이 키울 수 없어. 내가 막을 거야. 외할머니는 쿵쿵거리며 시장을 빠져나갔다. 나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언니, 난 정말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저 사람 말은 무시해.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외할머니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나는 정말 자격이 있을까? 아이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경제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나.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이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새벽녘 휴대폰이 울렸다. 민정 씨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정희 씨,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축하드려요. 통과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다.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네. 이제 채유리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위탁 부모로 정식 승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채유리를 데려올 수 있었다.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순자 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언니, 됐어. 통과했어. 정말 축하해, 정희야. 고마워, 언니. 언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그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시설로 채유리를 데리러 가는 날 아침. 손이 계속 떨렸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고 채유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복도가 길게 펼쳐졌다. 상담사가 나를 안내했다. 채유리가 정말 기다렸어요. 매일 정희 씨 얘기만 했어요. 그래요? 네. 이모 언제 오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물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다. 면회실 문을 열자 채율이 보였다. 작은 가방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아이의 눈이 커졌다. 채율아, 이모. 아이는 내게 달려왔다. 있는 힘껏 안겼다. 이모, 정말 데리러 온 거예요? 응.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정말요? 진짜로요? 꿈 아니죠?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꿈 아니야. 진짜야. 약속했잖아. 이모. 아이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시설을 나왔다. 밖은 화창한 날씨였다. 햇살이 따뜻했다. 채율아, 새 집으로 이사했어. 넓어졌어. 새 집이요? 응. 방이 2개야. 내 방도 있어. 내 방이요? 진짜 내 방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채율은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는 주변을 둘러봤다. 와, 진짜 넓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들어가 볼래? 아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작은 책상과 예쁜 이불, 책장, 인형들이 있었다. 이모, 이거 다 내 거예요? 응, 다 내 거야. 아이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책상을 만지고 이불을 쓰다듬고 인형을 안아봤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이모,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죠? 아니야. 진짜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아이는 눈물을 흘렸다. 조용히, 천천히. 고마워요, 이모. 정말 고마워요. 나도 눈물이 났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엄마랑 딸처럼. 네. 그날 저녁 채율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 이모,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앞으로 매일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는 밥을 먹으며 환하게 웃었다. 시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밝은 표정이었다. 밤이 되자 아이는 조금 불안해했다. 이모, 나 혼자 방에서 자야 해요? 아니, 같이 자도 돼. 이리 와. 정말요? 응. 채율이가 원하면 언제든. 아이는 안심한 듯 내 옆에 누웠다. 이모, 나 또 버려지면 어떡해요? 안 버려. 절대로. 이모가 어디 가겠어. 약속이요? 약속? 아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이모, 사랑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도 사랑해, 채율아. 정말 많이. 아이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나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이 아이를 평생 지켜야겠다. 좋은 엄마가 되어야겠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채율이를 학교에 보내고 가게를 열었다. 순자 씨가 아침부터 축하한다며 케이크를 사왔다. 정희야, 정말 잘했어. 축하해. 고마워, 언니. 언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너 혼자 다 한 거지. 이제 진짜 엄마 노릇 시작이네. 응, 열심히 할 거야. 채율이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채율이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밤마다 가끔 악몽을 꾸고 학교 적응도 쉽지 않았다. 이모, 애들이 날 이상하게 봐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채율이가 말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아빠 없다고 놀려요.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은 잔인할 때가 있었다. 채율아, 신경 쓰지 마. 그런 애들 말은 무시해. 하지만 속상해요. 이모가 있잖아.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 애들보다 더 사랑해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채율이가 다른 아이와 싸웠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싸웠다고요? 나는 급히 학교로 갔다. 상담실에는 채율이와 다른 남자아이, 그리고 그 아이 엄마가 앉아 있었다. 채율이가 우리 아이를 먼저 밀쳤어요. 남자아이 엄마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채율아, 왜 그랬어?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채율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이모한테. 한참 만에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먼저 엄마 욕했어요. 뭐? 엄마 없는 애라고 했어요. 버려진 애라고.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래서 밀친 거예요? 다른 엄마가 화를 냈다. 그래도 때리면 어떡해요. 폭력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먼저 상처 준 건 그쪽 아이잖아요. 뭐라고요?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선생님이 급히 중재했다. 일단 진정하시고요. 두 아이 모두 잘못이 있으니 반성문 쓰게 하겠습니다. 나는 채율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채율아, 밀치면 안 돼. 손으로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속상했어요. 알아. 이모도 알아. 속상했겠지. 말로 해야지. 손으로 하면 내가 나쁜 애가 돼. 다음엔 이모한테 먼저 말해. 알았지? 네. 아이는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아이와 긴 대화를 나눴다. 채율아, 엄마 없는 게 부끄러운 일 아냐. 하지만 친구들은 다 있잖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이모가 있잖아. 이모가 내 엄마야. 이모는 진짜 엄마 아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다. 맞아. 이모는 널 낳은 진짜 엄마는 아니야. 하지만 채율이를 사랑하는 건 진짜야. 이건 거짓말 아니야.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모, 채율아,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마음으로 가족이 될 수 있어.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아이는 내 품에 안겼다. 이모, 고마워요. 나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채율아.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푹 잤다. 평화로운 얼굴로. 며칠 뒤 법원에서 정식 위탁 심사가 있었다.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였다. 판사 앞에 서는 건 떨렸다. 윤정희 씨, 아이를 키울 자신 있으신가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신가요?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부족함 없게 하겠습니다.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채율이를 쳐다봤다. 채율이, 넌 누구랑 살고 싶니? 아이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이모요. 왜 이모랑 살고 싶어? 이모가 우리 집이에요. 이모가 제 엄마예요. 그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위탁 양육을 최종 허가합니다. 순간 눈물이 터졌다. 드디어 법적으로도 완전히 채율이 보호자가 됐다. 법원을 나오며 채율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모,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응, 진짜 가족이야. 영원히.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하늘이 맑았고 바람이 따뜻했다.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다. 속이 뻥 뚫렸다.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다. 긴 싸움이 끝났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었다.
채유리와 함께 산 지 1년이 지났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 아이는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고 친구도 여럿 생겼다. 악몽도 거의 사라졌고 웃음도 훨씬 많아졌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도 많아졌다. 나도 변했다. 혼자였던 긴 세월의 삶에 아이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외로움 대신 따뜻함이 집안 가득 찾아왔다. 빈 공간이 사랑으로 채워졌다. 어느 날 아침 채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모, 나 이모 딸이에요? 진짜 딸? 응,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이모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가슴이 철렁했다. 그건 채유리가 원하면. 하지만 억지로는 안 해도 돼. 전 원해요.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채유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우리는 꼭 안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다. 그날 이후 채유리는 날 엄마라고 불렀다. 처음엔 너무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엄마라는 단어가 입에 붙었다. 순자 씨도 기뻐하며 축하해줬다. 정희야, 정말 엄마 됐네. 축하해. 응, 믿기지가 않아. 내가 엄마라니. 잘할 거야. 넌 이미 잘하고 있어.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가게 일도 순조로웠다. 단골 손님들이 채유리를 무척 예뻐해줬다. 정희 씨, 딸 생기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정말 좋아요. 행복해요. 얼굴에 행복이 가득 써 있어요. 그 말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정말 행복했다. 매일 아침 채유리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는 것. 저녁에 숙제를 봐주고 이야기를 듣고 재우는 것. 그 모든 게 행복이었다. 채유리 10번째 생일날 작은 파티를 열었다. 순자 씨와 가게 단골들, 그리고 채유리 친구 몇 명이 왔다. 채유라,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케이크에 촛불을 10개 꽂고 노래를 불렀다. 소원 빌어. 채유리는 눈을 감고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촛불을 껐다.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뤄진대요. 아이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다. 채유리와 단둘이 남았다. 설거지를 하며 아이가 말했다.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채유리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행복해. 엄마, 소원 말해줄까요? 응. 엄마랑 영원히 함께 있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다. 채유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계속 함께 있을 거죠? 응, 당연하지. 평생 함께야. 우리는 꼭 안았다. 그날 밤 채유리가 잠든 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1년 전 비 오는 날 만난 작은 아이. 울면서 서 있던 그 작은 그림자. 그 아이가 이제는 내 딸이 되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가족이 없던 나에게 아이가 찾아왔고 엄마가 그리웠던 아이에게 내가 엄마가 되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것이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며칠 뒤 외할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다. 미국에서 보낸 긴 편지였다. 정희 씨께. 채유리는 잘 지내나요? 저는 미국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채유리 사진 잘 받았습니다. 아이가 정말 밝아 보이더군요. 웃는 얼굴이 제 딸을 닮았습니다. 정희 씨 덕분입니다. 제 딸이 정희 씨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정희 씨는 진짜 엄마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낳지 않아도 진짜 엄마입니다.
사랑으로 키우는 사람이 진짜 부모입니다. 앞으로도 채율이 잘 부탁드립니다. 제 딸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채율이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까? 어느 주말 채율이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갔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진짜 엄마 기억나요? 응, 가끔 생각나. 얼굴은 흐릿하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엄마처럼요. 나도? 응, 엄마도 따뜻해요. 나한테 제일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매일매일. 나도. 채율이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엄마 만나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으며 채율이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 행복하게 살겠지? 계속 이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채율아,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어떤 일이 있어도. 알아요. 나도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채율이를 재우고 또 생각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 아니었다.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였다.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고 함께 웃고 우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었다. 나는 채율이를 낳지 않았다. 하지만 채율이는 내 딸이었다. 그리고 나는 채율이의 엄마였다. 창밖을 보니 달빛이 환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채율이 엄마 보고 계세요? 고마워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채율이 정말 잘 키울게요. 행복하게 키울게요. 약속해요. 바람이 살랑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채율이 방으로 조용히 갔다. 아이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미소를 띤 얼굴로. 나는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속삭였다. 채율아, 잘 자. 엄마가 항상 여기 있을게. 사랑해. 정말 많이. 아이는 자면서도 작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마음이 정말 따뜻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채율이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었다. 진짜 가족.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그게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웃고 울고 살아갈 것이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행복하게. 하지만 항상 함께. 그게 가족이니까.